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 여수의 한 장애인협회에서 불거진 금품 상납 의혹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전남도 협회에 보내 물건을 구매할 때 공금이 일부 사용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 장애인협회는 여수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라 지역 내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MBC가 입수한 전남지체장애인협회 여수지회 법인 통장입니다. 지난 2020년 9월 갓김치를 구매하는 데 130여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전 여수지회장 김모 씨가 법인 체크카드로 산 갓김치는 고스란히 전남지체장애인협회에 전달됐습니다. 도협회 계장 인사 품목으로 전부 다 도에다 보냈습니다. 보조금을 썼다는 게 정확하게 어떤 것들이에요? 아까 꽃게장 말씀하시고. 예, 꽃게장. 그다음 갓김치. 나머지 현금과 쌀, 사과 등 도협회에 상납한 금품들은 모두 사비로 했다는 김 씨. 하지만 미심쩍은 부분이 많습니다. 여수시가 전남지체장애인협회 여수지회 앞으로 보낸 체납 독촉장입니다. 지난해 시에서 받은 보조금 가운데 쓰고 남은 예산 540여만 원을 반납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협회 통장에는 100만 원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500여만 원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오리무중입니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이유 어찌됐든 간에 지회에서 운영비나 보조금으로는 어떤 식사나 이런 것들을 선물하는 건 제공할 수 없는데 지역 지체장애인 1,500명이 회원으로 있는 여수지회는 앞으로 운영이 막막합니다. 근데 폰도 다 끊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돈 몇십만 원밖에 없는데 이런 돈을 함부로 만졌다는 것은 참말로 안타깝습니다. 전 전남지체장애인협회 여수지회장인 김 씨는 갓김치를 구매한 돈은 반납했다며 남은 체납액도 모두 납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기부금 납부를 미루는 여수 해상케이블카 사업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사업자가 지난 2014년 시유지인 오동도 입구 자산공원 주차장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매출액의 3%를 공익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8년 가까이 기부를 미루고 있다며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2017년 공익 기부 약속을 이행하라며 소송을 내 지난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사업자가 곧바로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여수시가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보다 3.8%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여수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도 생활임금을 유사직종 임금 인상률 등을 고려해 올해보다 3.8%가 늘어난 시급 1,380원으로 결정해 고시했습니다. 특히 2023년 생활임금은 내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 7.9% 많은 금액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근로자 등 1,500여 명에게 적용됩니다. 어제 순천대학교에서는 전남형 국립의과대학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주춤하던 의대 유치 추진 움직임이 다시 기지개를 펴는 모양새입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전라남도 의회는 어제 순천대학교에서 의과대학 유치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선 가장 먼저 전남 지역의 취약한 응급의료 실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순천대가 의뢰한 용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남의 인구 대비 응급의학 전공 의사 수는 시도 중 최하위 수준에 그쳤고 응급 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없어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비율인 전원율은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전남의 부족한 건 결국 질적인 부분에 부족하다는 것. 많이 아플 때 갈 곳이 없다. 대형 사고가 일어나고 할 때 갈 곳이 없다는 것. 이런 가운데 전남 지역에만 의대가 부재하게 된 정치적 배경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2000년 의학분업 파업 당시 의과대학 정원을 감축하는 조건이 합의된 이후 추가적인 국립의대 설치가 중단됐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지역민의 의료 복지의 차원에서 의대 유치가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의료의 특성상 시장 기능에 의해서 저절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정부와 공공의료의 역할이 중요한. 이어진 토론에서는 공공의료 분야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의대 유치를 추진하기 전 그에 걸맞는 의료시설을 먼저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이 의과대학을 유치를 할 때 병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데서 의과대학을 유치한 경우는 없습니다. 입학 전형부터 지역 의무 근무까지 기존 의대와 차별화된 취약지역 특화 의과대학을 추진하자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저희 지역의 오랜 수건인 만큼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민의 오랜 수건 사업이자 건강과 생명과도 직결된 의과대학 설치 논의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지역사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정기명 여수시장이 내년도 현안 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 적극 나섰습니다. 정 시장은 다음 달 국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과 만나 여수 화태 백야도로 건설 공사비 증액과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등 지역 현안 사업이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 시장은 이와 함께 주철현, 김회재 의원과도 만나 하수처리 제2용 민간투자 사업과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등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가운데 증액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긴밀한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코로나19 개량 백신 접종을 10월 11일부터 시작합니다. 전라남도는 어제부터 사전 예약을 받아 60세 이상과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으로부터 우선 접종하고 기초 접종을 마친 일반 성인도 잔여 백신으로 접종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목포중앙병원, 여천 전남병원 등 도내 491개 의료기관을 접종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광주교도소 무연고 모지에서 발견된 인물은 5.18 당시 행방불명된 염경선 씨인 것으로 잠정 확인됐습니다. 5월 단체들은 5.18 행방불명자 가족에 대한 DNA 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 10-22 염경선의 묘. 봉분 없이 비석만 있었던 염 씨의 유해는 광주교도소에 묻혀 있었던 것으로 42년 만에 잠정 확인됐습니다. 5.18 당시 23살이던 염 씨는 광주 충장로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고향 화순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쟁이 한창이던 5월 24일 오후부터 행적이 파악되지 않아 결국 행방불명자로 인정됐습니다. MBC 취재 결과 염 씨는 이번 조사에서 가족 품에 돌아오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광주시 등이 지난 2002년부터 확보해두고 있던 기존 유전자 정보 가운데 염 씨 가족의 DNA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올해 행방불명자 가족 30여 명의 DNA를 추가로 확보했는데 염 씨 여동생의 혈액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5.18 조사위 등은 발굴된 유해가 염 씨가 맞는지 부계의 유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숙부의 DNA를 추가로 채취해 검증하고 있습니다. 5월 단체는 행방불명자로 인정됐거나 인정되지 않은 가족의 DNA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DNA를 새롭게 채취해서 체열해서 더 적극적으로 실종자를 찾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한편 광주교도소 발굴 유해들의 매장 경위와 안매장 여부를 밝히기 위한 검찰과 경찰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논의도 본격화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해외 일정을 자제해왔던 전라남도가 민선 8기 첫 해외 순방을 마쳤습니다. 2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데이터 센터 투자 협약을 맺고 전남 농수산식품을 홍보하면서 일자리, 관광, 농수산물 수출 확대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개최된 LA 한인축제. 전남의 우수 농수산식품은 축제 기간 도중 완판됐습니다. 세계 시장 경쟁력을 확인한 전라남도는 상품 개발 등 세계 수출 시장 확대에 더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 국내 지자체 최초로 운영하게 된 농수산식품 전문 온라인 쇼핑몰도 LA에서 개장식을 열었습니다.
미국 서부권 1일, 동부권 2일 등 3일 이내 배송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수출 대도약을 이뤄내겠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을 때 우리 도민들 또 우리 농어민들도 자신감을 갖고 이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2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데이터 센터를 유치한 것도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투자 협약을 맺은 더그린 코리아는 오는 2030년까지 해남군 솔라시도 일원에 200메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 기반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게 됩니다. 협약이 실현되면 글로벌 기업이 직접 운영하게 되는데 IT 관계사 등 200여 개사가 입주해 일자리 창출 효과도 커집니다. 안정적 전력 공급 방안 마련과 지역대학과 연계한 인재 육성도 서두르겠다는 계획입니다. LA에서 관광 설명회 도연 전라남도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모국 관광 상품 개발과 함께 대규모 해외 관광객을 위한 전세기와 크루즈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정부의 45만 톤 시장 격리 등 쌀값 안정 대책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조치라고 밝히고 쌀 수급 안정화를 위해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지사는 쌀은 우리 농업의 근간인 만큼 정부는 쌀 수급 문제를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적극 개입해 해결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며 쌀값 80kg 기준 21만 원대 유지와 밥쌀용 수입쌀 방출 자제 등도 요구했습니다. 공익형 직불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농민 56만 명이 공익형 직불금을 받게 됐습니다. 국회 윤재갑 의원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되면서 직불금 수령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익형 직불금을 받지 못했던 농업인들이 직불금을 받게 됐습니다. 윤 의원은 내년 예산에 직불금 관련 예산 3천억 원이 추가 반영될 예정이라며 지난 3년간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가들이 공익형 직불금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의 지난해 운수사고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2021년 사망 원인 통계를 보면 전남의 운수사고 사망률은 10만 명당 10.1명으로 전국 최저를 기록한 서울의 2.9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을 보이며 전국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 역시 전남은 958.4명으로 전국 평균인 618.9명을 크게 웃돌았습니다.